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가짜 웃음을 지었나요? 낮 동안 당신은 완벽했습니다. 직장에서 무리한 부탁을 하는 동료에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며 웃어주었고, 무례한 말을 툭 던지는 지인 앞에서도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주말에는 정말 쉬고 싶었는데 만나자는 친구의 약속에 그래 어디서 볼타 라며 맞장구를 쳤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 가짜 미소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불 꺼진 방,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둘씩 되감기 시작하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때 왜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나는 항상 만만한 사람이 되는 걸까? 왜 거절을 하지 못하는 걸까? 낮에 들었던 무례한 말이 뒤늦게 비수처럼 꽂히고 당황해서 어버버했던 내 모습이 한심해 이불을 발로 차며 괴로워합니다. 밖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고 항상 웃는 얼굴인데 집에 돌아오면 열등감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이 기괴한 이중생활. 사람들은 당신을 법 없이도 살 사람, 참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정작 혼자 남겨진 밤, 당신의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분노, 그리고 이유 없는 슬픔이 차오릅니다. 분명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인생은 더 버겁고 마음은 병들어가는 걸까요? 남들에게 잘해줬는데 왜 그 친절의 대가가 나 자신에 대한 혐오와 이유 없는 우울함이어야 할까요? 오늘 마음 주파수에서는 착하게 사느라 정작 자신을 죽이고 있는 당신의 무의식을 해독해드립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티에 숨겨진 잔인한 심리학적 진실, 당신을 우울증으로 몰아넣는 친절의 함정을 해독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더 이상 밤마다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지키는 심리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카멜레온 혹은 피플 플리저라고 부릅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타인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듣기 위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압하는 상태를 말하죠. 이들은 거절을 곧 관계의 단절로 오해합니다. 내가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혹은 나를 예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공포의 뿌리는 사실 아주 깊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말을 잘 들어야 사랑받는다는 조건부 인정을 학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착하지 않으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생존 본능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당신이 타인의 기분에 주파수를 맞추는 동안 당신의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거짓된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전두엽을 무리하게 가동하고 그 결과 정작 나를 돌볼 에너지는 고갈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우울증의 과학적 실체입니다. 뇌는 타인의 인정을 받을 때 도파민을 분출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속일 때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뿜습니다. 수십 년간 타인의 기분에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온 당신의 뇌는 지금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착함은 미덕이었을지 몰라도 당신의 신경계에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첫째, 억압된 분노의 역습입니다. 밖으로 표출되지 못한 분노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당신의 심장을 공격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화를 내지 못한 에너지는 우울이라는 형태로 변질되어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우울함은 사실 당신이 참아온 수천 번의 분노가 내지르는 비명입니다. 거절하지 못한 부탁, 기분 나쁜 무례한 농담에 웃어넘긴 순간들,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였던 것이죠.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중에 더 추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분노가 안으로 굽어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둘째, 자아의 실종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항상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답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없는 인생은 주인 없는 집과 같습니다.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화가 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인생의 핸들을 남에게 맡긴 채 끌려다니다 보니 삶의 의미를 잃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존재의 상실입니다. 셋째, 조건부 자존감의 붕괴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타인의 칭찬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착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아주 위험한 모래성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실망하거나 비난을 던지는 순간 당신의 세계는 통째로 흔들리게 됩니다. 칭찬은 마약과 같습니다. 타인의 칭찬에 중독되면
그들의 반응 하나에 당신의 하루가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착함의 굴레를 뜯어내고 주파수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회복은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니요라는 말이 어렵다면 생각해볼게요 라고 시간을 벌어보세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땐 웃어주지 말고 가만히 상대의 눈을 3초간 응시하세요. 그 짧은 침묵만으로도 당신의 경계선은 지켜집니다. 거절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계선을 긋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당신이 선을 긋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의 영혼까지 짓밟고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은 까칠해져도 괜찮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이 되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는 남의 기분을 살피기 전에 자신의 마음에게 먼저 물어봐 주세요. 오늘 하루 고생한 나야. 너는 지금 기분이 어떠니?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을 먼저 보호할 때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들만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필터링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당신만의 소중한 주파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마음 치유 비결은 마음 주파수 구독하고 매일 챙겨가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